삼국지에서 스스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신하에게 살해당한 황제가 있으니 조모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모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조모는 조방이 폐위되고 그 뒤를 잇는 황제인데 제호를 받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시호가 그냥 3살 때 받은 고귀양공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일단 초반부에 잡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이 이 조모 컨텐츠 요청을 받고 제작을 하려 했는데 그 작금의 정치적인 사건과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뤘어요. 이게 상당히 그 시의성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규모 병력으로 정적을 제압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적 상황과 닮아있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시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 1800년 전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인 관점과 결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도 다르고 정치체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조모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제 채널의 거액 후원자께서 조모를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로 해드린다 했는데 이것도 죄송스럽게 꽤 많이 미룬 겁니다. 아무튼 지극히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 채널이 뉴스, 시사 뭐 이런 쪽으로 알고리즘이 잡혀있던데 하루에 영상 막 40-50개씩 찍어내는 거대 방송국 레거시 미디어들이랑 경쟁하라 이겁니다. 사실상 삼국지 쪽에서는 알고리즘에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고 이걸 제가 전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순 없어요. 구글 승상한테 저는 그쪽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억울하옵니다 호소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 알고리즘은 제 시청자층의 성향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사에 관심이 많고 수준 높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위도 촉도 아닌 오나라 빠돌이로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놈 저거 정치 성향도 상당히 변태스러울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정치 성향도 유별나요. 국민 주권주의 공화국에서 정치인은 머슴이라 봅니다. 머슴은 쪼아야 돼요. 바짝 쪼아야 돼. 그래야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머슴들 치고 돈도 많이 가져가죠. 잘해도 두드리 패고 못하면 더 두드리 패고, 윤씨 머슴이고 이씨 머슴이고 다 두드리 패야 돼요. 옛날에 허경영이 정치인들 삼천교육대 보낸다 했는데 진짜 찍어줄 뻔했습니다. 즉 돈도 안 되는 이념 이런 걸로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머슴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게 바로 노예근성이라 봅니다. 그래서 뭐 양비론자, 회색분자 이러는데 저한테는 친근한 단어죠. 아무튼 시청의 주의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모편 시작하겠습니다. 조모의 자는 언사이며 동해국 다면 출신입니다. 부친이 바로 동해왕 조림이죠. 개인적으로 이 모라는 이름이 상당히 수수께끼예요. 아명일 수도 있고 대명일 수도 있거든요. 이 모자는 어린아이의 더벅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모가 어릴 때 부친 조림이 사망합니다. 이런 경우 아명을 대명으로 이어서 쓴다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대명일 가능성이 더 높다 봐요. 왜냐면 조모가 3살 때 고귀양공의 자기를 받습니다. 대명을 관명이라 하는 이유는 관직이나 자귀의 이름을 올릴 때 쓰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즉 왕가의 핏주들이 어릴 때 자귀를 받는데 아명을 올릴 리는 없죠. 그리고 이때에는 부친 조림이 생존해 있었어요. 직접 대명을 지어서 자기 명부에 이름을 올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모는 대명일 것이다. 이 모자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삐져나온 한 가닥 긴 머리털, 즉 걸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대명으로서도 좋은 이름이죠. 원래 사마사는 팽성왕 조거를 밀었으나 곽태우가 조모를 밀었다. 곽태우가 역학렬을 근거로 반대했다 나와있죠. 조거는 조조의 아들이에요. 만약 조거가 제위에 오르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조거가 학렬상 아들뻘인 조예한테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황실에서는 역학렬을 꺼리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곽태우한테는 다른 정치적 셈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곽태우는 조예의 황후였어요. 조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조예의 계승줄기를 완전 벗어나게 돼요. 그나마 조예한테 조림이 더 가깝다, 형제니까. 즉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조림의 아들 조모를 밀었다 봐야겠습니다. 조모가 13세의 나이에 태우의 부름을 받고 현무관에 이르렀다. 신하들이 전전에서 머무르시라, 황제의 침소입니다. 내가 아직 황제도 아닌데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리고 신하들이 천자의 예로서 황제의 수레에 태우려 하자 이도 거절하고 그냥 일반 수레에 타고 들어갔다. 낙양에서 백관들이 인사를 하자 수레에서 내리려 하니 의례에 따라 내리실 필요 없다. 그러나 조모는 나도 아직 신하다 하면서 수레에서 내려 백관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걸어서 곽태우를 만났다. 이 13살짜리가 황제에 오르면서 첫 조서를 내리는데
그 상서를 인용합니다. 상당히 명문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즉위 후 사지절들을 각지에 보내 백성들을 위무하고 스스로 황제의 물품들을 간소하게 쓰도록 명하였다. 참고로 당시 그 권신 사마사보다 종회가 먼저 조모를 아련했습니다. 종회가 황제를 측근해서 시중되는 황문신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사가 묻죠. 새 황제는 어떤 인물이냐? 무는 진사왕과 같고 무는 태조의 물이다. 이걸 들은 사마사가 나라의 복이구나. 사마사에게 황허를 내려 모든 군권을 위임했다. 이건 추대된 13살짜리 황제한테 선택권이 없죠. 사마사는 이후 광구검의 난을 진압하고 그 직후 사망합니다. 여기서 조모가 정치적 수를 씁니다. 사실 조모가 어렸으니까 다른 신하들의 뜻일 거예요. 사마사가 죽었으니 그 권력을 사마소가 이으려 하겠죠. 사마소에게 사마사의 인수를 인계해 줄 테니까 혼자 들어와라. 그런데 종회가 사마소한테 혼자 가면 안 된다. 군을 끌고 가야 됩니다. 간언하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낙양으로 가니 사마소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조모는 사실상 사마소를 제거하려 한 게 맞아요. 왜냐면 그 뒤에 조모가 사마소한테 계속 구석을 주려 하거든요. 신하가 황제한테 구석을 받는 의례가 있어요. 즉 사마소가 혼자 행사장에 입조해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동탁, 제갈각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문연의 사례로 사마소를 제거하려 한 거죠. 사마소가 이걸 계속 거절합니다. 이 구석은 결국 다음 황제인 조안한테 받아요. 물론 사마소가 조모한테 면류관 같은 걸 하사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의리 없이 그냥 조회 때 주거나 사람 보내서 줘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모와 사마소의 사이가 계속 틀어지게 됩니다. 사마소도 중호군에 자신의 집안 사람 사마망을 앉혀서 황제를 감시하게 해요. 이 중령군, 중호군이라는 게 난세에서는 사실상 전방에서 싸워 공을 세울 일이 없이 수도나 지키는 한직에 불과했지만 권신이 황제를 감시하는 데에는 꼭 필요한 자리죠. 이때 조모가 나름의 친목 모임을 만듭니다. 이 멤버들이 사마망, 종애, 왕침, 배수 이런 애들이에요. 각자 별명도 만들어주고 학문동호회 같은 걸 열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사마망을 아껴서 지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오라고 별도의 수레와 호위병도 따로 줍니다. 나름 조모가 중호군 사마망을 획책하려 했다는 정황이다. 이 인물들 중에 특히 사마망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조모의 친위 쿠데타는 사실 사마망을 포섭 못해서 결국 실패한 겁니다. 종회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많은 것을 약속하고 회유하기엔 사마소와 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망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회유를 했어야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마망을 회유 못해서 중호군 자리를 가충이 맡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마망은 내적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조모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또 학문을 같이 논하는 것도 재밌어. 그리고 이 중호군이라는 핫바리 관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때 마침 사마소가 진태를 중앙으로 불러들입니다. 진태가 정서장군 옥량 이주 제군사였어요. 이 자리를 사마망이 자원해서 가버려요. 그 조모가 잘해주긴 하는데 더 가까이 했다간 나도 화를 당하겠다. 차라리 저기 병권을 지는 게 내 출세에 더 도움이 된다. 런쳐버립니다. 만약 조모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중호군이 사마망이었고 이 사마망만 포섭했다면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중호군의 가충이 오고 사마소의 권력이 점점 세지자 조모가 드디어 친위 쿠데타, 보통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황제는 가만히 있고 그 친위 세력 부하들이 일으키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동승이 조조를 제거하려 한 게 친위 쿠데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황제가 직접 권신에게 권력을 쟁취하는 게 참 쿠데타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그 대상이 자리가 아닌 권력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조모가 왕침, 왕경 등을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사마소가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한다. 내가 지금 폐위되는 일만 기다려야 되겠냐. 여기서 왕경이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옛날 노나라 소공이 개씨를 축출하려다 오히려 당해서 나라를 잃었다. 지금 노신 몇 명이랑 몇 안 되는 수기병으로 되겠습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하시죠. 하니까 조모가 이미 준비한 조서를 집어 던지면서 나는 이미 하기로 했다. 그냥 강행해버립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왕경이 옹주군 끌던 그 왕경 맞아요. 적도 인근에서 강유한테 개박살 났었죠. 그런데 이 왕경이 충심은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사마소한테 보고할 수 있었는데 왕경은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왕침이 사마소한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불과 수백 수기병을 필두로 한 조모의 정권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사마주가 앞을 가로막았다가 황제의 권위에 눌려서 도망가 버리죠. 조모가 직접 칼을 들고 싸웠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로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군령을 따르게 하는 힘은 인수에서 나와요. 그 둔기교위 사마주는 교위의 인수를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하여 조모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조모가 황제예요.
무엄한 놈들, 저 인수도 내가 내린 것이다. 어딜 황제 앞에서 칼질을 하니까 다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남문까지 밀고 가서 가충이 여길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였어요. 황제가 맨 앞에서 칼질을 해대니 병사들은 이걸 뵐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겠죠. 여기서 남문까지 점령해버리면 낙양 전체 병력이 그냥 황제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제가 가충한테 묻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한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냅두면 가충 입장에서 진짜 일이 잘못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배워라 한 겁니다. 이에 성제가 조모를 베어버리니 이때 조모의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사마왕이 옥량주로 안 가고 중호군에 있으면서 포섭되었다면, 포섭되지 않았어도 조모랑 학문을 논하고 친했던 사마왕이 가충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모의 이 눈물겨운 시도는 성공했을 거예요. 이걸 사마소가 듣고 주저앉습니다. 황제를 죽이는 걸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줄은 사마소도 몰랐던 걸로 보여요. 이 후처리 문제에서 사마소가 당황한 기색이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진태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묻고 진태는 붕괴해서 가충을 죽여야 된다. 사마소가 당황해서 그 밑으로는 안 되겠냐 하니까 최소 가충이다. 이 말은 사마소 너도 원래 책임이 있는데 가충 정도로 얘기한 거다. 근데 사마소는 가충을 벌하진 않죠. 성제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수신기에 보면 나중에 가충한테 사마이의 혼령이 나타나죠. 니놈이 내 아들을 망쳐놨으니 니놈 딸도 나중에 곱게는 못 죽일 것이다. 가난풍의 비참한 최후를 소재로 민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이고요. 시해된 조모의 시신이 성밖을 나가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는 시해된 천자다 하면서 슬퍼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서사가 진수의 고귀한 공기에 안 나옵니다. 그냥 조모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졸로 나와요. 황제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죠. 보통 황제의 죽음은 재붕이라 해서 붕자를 씁니다. 다만 진수는 당시 조서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 조서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걸 조모의 죽음을 졸로 표현한 거랑 같이 진수의 사마소 돌려가기 전법이라 하기도 하는데 조서에서 곽태우가 사마소를 두둔합니다. 심지어 조모를 죽인 성제도 두둔해요. 성제가 그리 대형무도한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써놔요. 황제를 시해한 건 구족을 멸할 죄입니다. 그런데 성제는 일족만 멸해요. 이게 다 무엇이냐? 조모는 곽태우가 세운 황제죠. 곽태우가 지살길 찾으려 한 겁니다. 사마소도 뒤처리에 곽태우의 권위가 필요하니까 그냥 협력해서 잘 처리합시다 이렇게 퉁쳐버린 거예요. 이 조모는 진짜 아까운 황제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고귀한 공기가 상당히 내용이 길거든요. 그 내용 대부분이 조모가 내린 조서 그리고 신하들이랑 학문을 논한 내용들이에요. 여기도 진수의 의도가 있다 보여요. 이렇게 영특한 황제가 시해당했다. 조모가 신하들에게 몇 가지를 묻는데 신하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해가 가는 담화가 있다면 조모는 경전의 해석을 완전 맹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 확실합니다. 역의 개사전을 보면 요순이 옷을 늘어뜨려 천하를 다스린다 했다. 복희시대에는 옷이 없었는데 성인은 덕으로 세상을 가르친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순우준이 둘러댑니다. 그때는 짐승이 많아서 옷 대신 짐승의 가죽이나 새의 털을 입었는데 그걸 옷이란 겁니다.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만든 겁니다. 조모가 경전의 해석을 의심한 부분이라는 거죠. 후대에 지멋대로 해석한 것들 아니냐.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복희가 수왕을 참조하여 역을 썼다 하는데 왜 공자는 다르게 말하고 있냐. 순우주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공자가 쓴 영과 상에 정연이 줄을 달았는데 그 해석은 결국 같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널리 읽히는 걸 보면 연과 상은 역의 본의가 아닌 정연의 주와 뜻이 통한다. 이건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 순우준이 대충 말하죠. 그건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편의상 그런 것입니다. 이에 또 묻습니다. 그럼 공자는 왜 처음부터 줄을 달아놓지 않았는가? 그러니 순우준이 그건 공자께서 역의 본의를 오염시킬까봐 겸허한 태도로 줄을 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모가 묻습니다. 그럼 왜 정연은 겸허하지 않게 줄을 달았냐? 이러니 순우준이 지지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모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전술한 그 경전의 해석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모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 이겁니다. 상서에 완략계고제요, 방훈, 중략하고 격우상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연은 여기서 요임금이 곧 하늘이라 해석을 하였고 왕숙은 요임금이 도리를 따라 행했다라고 해석하였다. 왜 다른 것이냐? 유준이 답하죠. 제가 우매하지만 생각하건대 가규, 마용, 왕숙이 모두 도리에 따름으로 보았으므로 그게 맞지 않겠느냐. 이건 조모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임금은 곧 하늘이다. 정연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본 겁니다. 도리로 해석을 한 것은 신권정치를 표방한 사대부식 해석이에요. 물론 현대의 이 구절의 해석본을 보면 다 왕숙의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모가 반문합니다. 야,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요임금은 하늘을 법으로 삼았지 인간들의 도리를 법으로 삼지 않았다. 그거 제대로 해석한 거 맞는 거냐 하니까 박사 유준이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폐하께서 쪼대로 해석하십시오 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10대 때 뭐 메피노가다 하드코어 질럿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저런 거 뭐 관심이나 있었으니까 19세에 죽기엔 아까운 명석한 군주였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조모의 통모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그는 분명 성군이 될 자였어. 허망하게 죽은 당시 나이 19세의 그를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만 평을 해보자면 종에는 그를 무는 조식이요 무는 조조라 하였어. 그가 황제의 권위만으로 사마주의 병력을 쫓아내고 남문까지 진격하였으니 가충이 그를 시해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은 그와 그를 따르는 수기병의 기세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요. 하여 그의 통솔은 8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성제의 단 1합에 죽은 것으로 보여. 그가 더욱 성장했다면 모르겠으나 당시 조모의 무력은 형편없었을 것이요. 이에 무력은 5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는 경전에 해박했으나 왕경의 조언을 무시했으니 무릇 이런 자들을 우리는 헛똑똑이라 부르고 왕경의 말대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어. 게다가 중호군을 포섭하지 못하고 군을 일으킨 건 어린 그가 나아갈 때와 움츠려야 할 때를 알지 못했다 볼 수 있어. 군을 움직이는 데 있어 유불리함을 따지지 않았으니 그의 지력은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어. 하여 38 리메이크에 70을 주도록 하겠어.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즉위하자마자 지방의 사지절을 파견하여 각 군을 살피게 하였고 후공을 포함한 황실의 사치를 줄이도록 하였어. 그는 놀기보다 학문을 토론하기 좋아했으니 치세에 태어났다면 성군이 되었을 것이요. 하여 정치는 88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종해, 사마망 등 사마소의 측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어. 또한 그가 즉위 전 보여준 겸손한 태도에 모두가 감복하였으며 백관들이 그의 즉위를 반겼다고 하니 그의 매력은 91을 주도록 하겠어. 이에 조은이 갑자기 말하길 내 관정의 모친으로 추측되는 자를 만났어. 아니 그게 사실이요. 관정은 고아요. 분명 눈에는 눈곱이 한가득했고 지린 똥오줌은 말라붙어 있었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울어대고 있었으니 이것은 그가 최소 일주일은 방치되어 있었다는 뜻이요. 이에 조은이 재차 말하니 눈동자 색깔과 면상 생김새 크기가 관정과 비슷했어. 손찬이 형이 되묻기를 그러면 관정에게 그자를 만나보게 하는 건 어떻소? 이에 조은이 말하길 방현영이 왜 당태종에게 수성이 더 어렵다 하였겠어?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지난 과거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이요. 관정이 버린 거고 사경을 헤맨 어려움은 이미 과거요. 장군을 보좌하여 원소를 토벌하는 공업 달성의 어려움에 당면한 관정에게 과거의 어려움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으니 이는 그냥 덮는 게 낫겠어. 이에 손찬이 형은 불화를 닥치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위나라의 마지막 굴꽃 조모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